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6년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당내 상황, 그리고 선거 문제들 뭐 등등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신동욱 최고위원, 예,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뭐 다른 데서 방송 출연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뭐 워낙 상황이 급속하게 돌아가고 해서 네네. 웬만하면 방송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하는 문화일보 유튜브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복 받으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상황이 굉장히 당내 상황이 네. 복잡하고 뭐 예상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공천 과정도 더 좀 긴박해지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정현, 소위 말해서 이제 공관위원장, 이정현식 공천 방식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좀 원치 않는 잡음들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 잡음이 생기는 거는 뭐 우리 허 기자님도 워낙 많이 봐오셔서 당연한 것인데, 저는 뭐 이정현 위원장의 입장을 사실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당이 뭔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감동이나 충격을 줄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당 의원님들도 특히 지금 영남 지역 공천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처럼 그냥 정상적으로 경선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저희 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분들이 그래도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른 방식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뭐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혁이나 혁신의 모양새를 저희가 외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혁신 공천 뭐 좋죠. 예. 사실은 공천, 특히 혁신의 생명은 이제 선거 시기에서는 공천이니까 공천 혁신 좋은데, 그 공천 혁신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회자됐던 얘기 중에 하나는 미스트롯 방식과 이제 복면가왕식 방식을 겸한다. 그래서 현역 시장이나 도지사는 일단 뒤에 복면가왕처럼 있고, 나머지 경쟁자들이 미스트롯 방식으로 해서 한 명씩 정리가 되면서 파이널로 복면가왕을 불러내서 현역 시도지사를 불러내서 거기서 경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논의가 됐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방법을 바꿀 때는 다수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놓으니까 이제 반발이 커지는 건데, 저는 뭐 미스트롯 방식이든 복면가왕 방식이든 저도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갑자기 축구 경기를 하러 갔는데 농구를 하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정현 위원장의 나름의 고민은 이걸 미리 다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약간은 좀 깜짝 우리 이런 거 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뭐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았을 수 있었는데, 워낙 절박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깜짝 쇼식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특히 이제 출마하신 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고,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를테면 가장 지금 논란이 많은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야, 저분들까지 지금 대구 시장을 하시겠다고 나오는 게 맞나라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대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당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분들도 수용해서 명분 있게 뭐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빠진다거나 이런 테러를 조금씩 열어주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좋은데, 다만 그 방식이 너무 눈에 띄게 이건 이런 의도 아니야라고 해석되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 그렇군요. 공정함이 담보되지 않는 어떤 혁신적 방법이라고 하면 그거는 좀 저는 곤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 최고께서는 뭐 지역은 지금 지역구는 서울 소초지만
또 대구 출신이시니까 뭐 대구 정서를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대구 쪽의 지금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서 뭐 컷오프가 될 수도 있는 대상인 여러 이제 다선 의원들 이런 분들의 반발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게 반발이 아주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선을 하는 걸로 네네, 지금 경선을 하는 걸 그렇게, 다시 돌아왔죠. 예, 돌아간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 또 뭐 부산시 쪽에 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만나서 면담을 오전 9시부터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뭐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 대표님 만난다는 얘기는 제가 몰랐는데 어제 제가 부산시 의원들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습니까? 만났더니 네네. 뭐라고 거의 하던가요? 예외 없이 네네. 이건 아니지 않냐. 아하. 결정적으로 주진우 의원 본인이 네네. 경선을 경선하자고 원한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면 이제 그 경선을 원한다는 것이 경선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자면 주진우 의원이 박형준 시장을 이기면 그거 자체가 이제 스토리가 되고 그게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뭐 꼭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번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혁신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본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경선이 그런 이를테면 후보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경선이라면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 부분에서 부산시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렇게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이 그 단수 공천이 된 주진우 의원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뭐 경청할 필요가 있다. 네. 지역 여론은 그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사실. 어차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쟁 속에서 커지는 그래서 경선이 나쁜 거죠.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경선을 하는 이유는 네. 그 경쟁 과정에서 네. 새로운 인물이 그 힘을 얻어서 본선까지 가는 그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미스트롯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출발할 때는 아주 미미했지만 나중에 우승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미스트롯 방식이라는 건데 누구 한 명을 스타를 만드는 게 미스트롯 방식은 아니죠. 예,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장이 서울 잠깐 올라왔었어요. 올라온 김에 이제 티타임을 한번 가졌었는데 저랑 둘이서. 근데 지금 10% 포인트 정도 자기가 전재수 민주당 전 장관이랑 대결을 할 경우 전재수 전 장관이 제일 유력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할 경우에 저는 10% 포인트 정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뒤지는 걸로 나오는데 자기는 본격 선거전 들어가면 저거는 자기는 뭐 한 열흘이면은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오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박형준 얘기하면서 시장이든 누구든 네네 이렇게 약간 자신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박형준 시장과 호각지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둘이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후보로서 더욱더 큰 경쟁력을 갖고 저는 민주당 후보를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마침 보니까 아침 분위기는 이정현 위원장이 뭐 또 공관위원장이 한 번째 저 집을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또 나가시긴 뭐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여론이 그런 것 같으니 좀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시장 후보는 경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경선 좋죠. 근데 이제 다만 이 경선 과정이 너무 과열되면서 우리 후보들끼리 이제 네거티브로 가는 경우는 좀 경계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전재수 장관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전재수 장관이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전 장관이 우리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할 경우에는 부산을 위해서 어떤 더 좋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높여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그 모습에 또 부산 시민들이 야 우리가 국민의힘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두 후보가 경선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경선을 정말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뭐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뭐 내부에서 이제 개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이 뭐랄까 이 단일 대우를 구축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 이재명 정부와 그 밑에 지금 각 시도지사 후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서민과 민생을 살찌우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 하나. 이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는 이제 경선 과정이나 후보 선출 과정이
바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문제, 그 시도지사 후보의 상대당의 도덕성 문제를 냉철하게 아주 짚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주진우 의원이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법사위 활동을 잘했죠. 하면서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네. 잘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박형준 시장의 경륜과 주진우의 참신함이 그렇습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는 또 누가 되더라도 또 한 분은 어차피 또 도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경선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우리 문화일보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국민의힘이 요즘 싫어서 나 투표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네. 지방선거는 정말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를 두더라도 시장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서울시 의회는 중앙정부와 관계없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지지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07명인가에 100명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시장이 우리 시장이 되어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네. 이런 구조를 또 만들어 놓으면 중앙정부의 정쟁과는 관계없는 지방정부의 시민들의 피해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치권 차원의 싸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밀어두시고 네.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특히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 유권자들이 투표일날 투표 현장에 나와서 투표 소중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지금 좀 부탁을 해주시기를 드리시는 저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예.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부산시장 문제는 노이즈 마케팅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가장 중요한 뭐 어느 선거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뭐랄까 승부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지점이라고 할까요? 서울시장 선거인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입장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고가 돼 있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혹시? 저는 뭐 불출마를 하겠다 이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최근에 오전 시장님을 뵙기도 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뜻인지는 제가 좀 잘 들었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 측이든 우리 당이든 서로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이 있다면 시청에서 여의도 사이의 거리만큼의 좀 그 생각의 간극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양쪽에서 잘 풀어서 어쨌든 원팀으로 가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후보가 뭐 다른 후보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 시장님이 꼭 된다는 건 없지만 그러나 현역 시장이고 특히 4선씩이나 하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나 오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뭐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있어서 저는 없다고 보고 아마 본인이 이제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서 한 번 더 촉구하는 뭐 이런 기자회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 뵈셨나요, 오 시장을? 뭐 하여튼 최근에. 최근에. 예. 그때 오 시장의 뭐 답변이랄까 한 얘기 중에서 혹시 뭐 문화일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공개할 수 있는 뭐 내용? 특별하게 오 시장의 뭐 워딩으로 혹시 공개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좀 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형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지 뭐 당과의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네, 그렇군요.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자꾸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군요. 네. 저도 뭐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특히 선거 다가오면 이제는 정말로 덧셈의 정치를 계속하고 무작정 덧셈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덧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이의 이물질들은 누군가 나서서 계속 좀 제거하는 청소부 작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됐든 선거 과정에서 또는 경선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그 부분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오세훈 시장이 이틀 전에도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또는 어디 다른 그 언론 매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불출마 생각이 있는 거냐, 아니면 무소속 출마 가능하냐를 두 개 다 부인을 했거든요. 네, 무소속 출마도 불출마도 내 생각 안에는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일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에서는 저는 출마 선언을 한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마도 이제 당이 한 번 더 뭐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고 본인은 또 서울시를 혁신 선대위로 꾸리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을 아마 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 시장님한테 이제 극구 말씀드린 부분은 오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 당이 전면적으로 당 지도부가 부인하고 이거 아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출발을 해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원팀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뭐 이를테면 그 사귀던 사이도 연애할 때는 잘 헤어지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비판을 하더라도 출마를 하고 나서 하는 것과 지금은 다를 수 있으니, 지금은 자꾸 이러시면 오해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본인이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저는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당이 또 오 시장님을 대하는 그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는 2인 삼각 경기로 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다른 방향을 보고 뛰면 우리 당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제가 그 문화일보 독자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성원을 의식해서라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신동욱 최고의 출마를 기다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혹시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 접었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적 고민이기 때문에 뭐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저의 결정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준비라고 제 정치를 출발한 것이 아니고,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죠. 사실은 저를 지목을 한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허민 선배도 지목을 해주셔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서로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지금 나가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뭐 내적 고민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 말씀은 거기까지만 듣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공간위에서 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강원대 김진태 지사, 경내 박한수 지사, 울산의 김두겸 시장, 부산 경선, 부산은 경선을 이렇게 됐고, 현역 단수공천을 한 데가 꽤 있어요. 앞서 인천 유정복, 그죠? 충남의 김태흠, 그다음에 대전의 이장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정도가 이제 단수공천 현역으로. 사실은 대구, 경북, 서울 빼놓고는 거의 다 결정이 된 거죠. 다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경북 이 정도가 남은 건데,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선거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한 2달 전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전까지 그 흐름 속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약간 이른 감이 있지만 이 흐름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통합을 해나간다는 전제하에 판세와 전망 어떤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박형준 시장님이 지금 뭐 본인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선거라는 것이 후보 중심으로 선거 과정이 재편되고 나면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결집을 하는 상황이 저는 생기고 있고, 또 저는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뭐 지지도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좀 위장된 성과라 그럴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거품이 껴 있을 수 있다. 거품이 끼어 있죠. 이제 주가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환율 문제라든지 또 대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대체 제대로 지금 이 정부가 이걸 지금 컨트롤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란전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국제적 정치나 국제 경제의 부분을 이 정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에 환호하던 국민들이
정말로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게 그대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봐서. 근데 이제 80일이면 충분히 뭐 지역 현안 구도로 이게 좀 옮아갈 것이 틀림없고, 예를 들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된다 그러지만 이제 민주당 정부로 가면 박원순 시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네.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네. 저는 어차피 이 선거는 45대 45의 구도로 짜여질 것이고 이제 나머지 10%인데 전체적인 구도가 기울어져 있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1년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그렇습니다. 야당이 탄핵 이후의 대선. 그렇죠. 더구나 네. 탄핵 이후의 대선이기 때문에 야당이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뭐 지난 지방선거에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다만 얼마나 우리가 선방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득표를 얼마나 하느냐도 그 다음에 저희 당 재건 과정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상황, 네. 그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치에 너무 비관적으로 저는 얽매일 필요 없다. 얽매일 필요가 네. 없고, 또 지방선거 선거 국면으로 가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활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를 더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요. 예. 네, 지난번 김어준 유튜브에서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 네, 검찰의 이제 수사권, 보안 수사권과 공소 취소를 뭐 거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방송 내용이 있었죠. 김어준 방송에서 예. 장인수 전 MBC에서. 예. 네. 관련해서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김어준 내치기라 그럴까? 김어준 버리기라 그럴까? 좀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형국인데, 예. 저는 그 안에 이 권력투쟁적 요소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명청대전이라고 했던, 그렇죠. 뭐 상당한 시작을 해서 김민석 부분이죠. 총리가 예. 개입하고 거기도 김어준 씨가 개입하고 해서 이 국면을 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또 전망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공소 취소라고 하는 부분을 그 자체의 논란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적 요소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을 옹이하려고 하는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를 빨리 완벽히 해소시키고 나서 개헌으로 저는 가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네. 개헌이 결국은 저게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 수도 있는 개헌으로 갈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8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이 보여 있고, 그 사이에서 이를테면 친문계를 중심으로 하는 김어준 지금 정청래 그룹은 아니 우리가 정권 연장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권 연장이어서는 안 되지라는 아주 핵심적인 권력 투쟁의 요소가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민주당 저는 굉장히 큰 갈등으로 간다고 보고 저희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상당히 크다. 저는 분당 가능성까지 보시는 분당 가능성도 네.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2028년 총선 30대선으로 가는 이 와중에 저희 당이 정말 열심히 이 부분을 견제해내지, 특히 이제 개헌이나 이런 부분을 견제해내지 않으면 저희 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이것이 모티브가 돼요. 저희 당의 내부 분열, 이 지금 변수들이 좀 많이 숨어 있거든요. 아직도 한동훈 네. 전 대표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수습해 나갈 수 있는 어쨌든 뭐 강력한 또는 지혜로운 현명한 리더십이 저희 당에서 구축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보면 이제 김어준 씨는 아무래도 이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정청래 연임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지금 친명계의 김어준 내치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에 전당대회, 그리고 또 여기 국민의힘대로 지방선거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또 그 뒤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길 텐데,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항상 모든 정권의 붕괴가 내부에서부터의 갈등으로 그렇죠. 시작되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저나 저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계엄과 탄핵 때문에 벌어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뭐 그 반대의 효과는 민주당이 누렸지만 네. 이제는 잘못된 대통령을 뽑은 것에 대한 대가를 민주당이 치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 며칠 전에 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절윤이라고 할까요? 개헌 반대, 그다음에 윤석열 절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을 총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해 나가면서 앞으로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지방선거 잘 치를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